근데 이미 피터 드러커는 54년도에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문제를 따로 하지 말고 그것 자체가 비즈니스 기회가 되게 하는 것이 경영자의 과업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꽃보다 아름다운 책 읽기, 꽃보다 독서, 가인지 한결연구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룰 책은 피터 드러커의 경영의 실제입니다. 드디어 나왔네요. 네. 이 책이 지금 우리 꽃보다 독서의 첫 번째 책으로 다룬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1909년도에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나서 독일에서 히틀러의 폭정을 경험하고 미국으로 넘어가서 정말 기업이 기업다워야 한 국가와 사회가 정말 풍요로워질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1959년도에 지식노동자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유럽 사회가 근로자들에 대해서 비용 관점에서 바라보고 지나치게 이렇게 좀 표현이 센 표현입니다만 수탈적 자본주의, 수탈적 기업주의, 수탈적 고용관계가 있던 시절에 그래서 뭐 러시아와 프랑스에서 그런 일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그걸 뛰어넘어서 비로소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식 자본주의 사회로 넘어가서 근로자를 비용으로 보지 말고 자산으로 봐야 된다. 근로자 한 사람도 피고용인 관점에서만 일하면 안 되고 자기 자신을 지식 근로자, knowledge worker 혹은 executive라는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의 생각이 미국 기업에 꽃 피우게 됐고 결과적으로는 전 세계의 분위기나 흐름에 아주 큰 변화를 준 경영학의 아버지다. 이렇게 불립니다. 경영의 실제는 1954년에 나왔어요. 초판이. 그리고 그 다음에 74년도에 업그레이드가 되고 여러 가지 판본으로 우리나라에 이렇게 왔고요. 기업가 정신과 이노베이션, 그리고 비영리 단체의 경영, 최고의 질문, 창조하는 경영자, 지식자본주의 이후의 사회, 그리고 넥스트 소사이어티. 특별히 넥스트 소사이어티가 2002년도에 나왔는데 이때부터는 한국 사회를 주목했어요. 피터 드러커가. 그래서 한국 사회야말로 기업가 정신이 창발하는 곳이다. 지식자본주의가 굉장히 발달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2002년도에 하고 2005년도에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이면서 구루이면서 하나의 미래학자다. 이런 평을 받고 있습니다. 책이 너무너무 많은데 경영의 실제 이 이야기 좀 쉽게 자 풀어주시죠. 경영의 실제에 담긴 피터 드러커의 수많은 통찰 중에서 우리 언더백 경영자에게 보다 가까이 와닿을 수 있는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 피터 드러커는 일단 전통적인 기업관을 새로운 기업관으로 패러다임 시프트를 만든 분이기도 합니다. 전통적인 기업관은 어떻습니까? 과거 이제 애덤 스미스가 인간의 욕망을 긍정하면서 이제 기업도 그런 관점을 좀 따라간 면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이 사회적인 부를 만듭니다. 경영의 목적은 경영자의 이익 창출이고 기업은 이를 위한 도구로 활용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기적인 욕망의 추구가 사회 전체적인 부를 만듭니다. 라고요. 하지만 피터 드러커는 이걸 조금은 다르게 바꿔갑니다. 피터 드러커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업의 존재 의미는 그 사회 안에서 발견되며 기업의 목적은 고객 가치와 고객의 효용을 창조하는 것이다. 라고요. 그러니까 피터 드러커는 기업이야말로 우리의 자원을 유의미한 상품, 유의미한 고객 가치로 전환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기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익 창출과 욕망보다는 의미와 가치, 그리고 그 자리에 고객을 놓는다는 것. 이게 어떤 중요한 관점의 전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언더백 경영자들도 우리의 기업을 이윤 창출보다는 어떠한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가, 우리의 고객은 누구인가,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의 기업과 경영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런 관점으로 한 번 더 살펴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피터 드러커는 이러한 기업의 활동을 두 가지의 축으로 이 책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케팅입니다. 그 마케팅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온라인에 광고 올리고 인스타 광고 돌리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고객이 구매하는 효용, 제품의 효용을 만들어가는 것, 고객 가치를 창출하는 그 과정을 마케팅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객을 이해하고 제품과 서비스를 고객에게 맞춰가는 그 고객 맞추는 모든 활동이다. 가치 창출의 활동을 마케팅으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아까 두 가지 축을 설명드렸는데 하나는 고객이고 하나는 사회였습니다. 그 사회에 대해서는 피터 드러커는 이노베이션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이노베이션은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로 고객을 만족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이를 통해 사회 성장과 변화를 일으키는 것, 기업을 사회 변화와 성장의 선봉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관점, 뭔가 경영자 입장에서는 듣기만 해도 굉장히 가슴 뛰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앞세대의 이제 조지프 슌페터, 기업가 정신을 이야기했던, 앙트레프레너십을 이야기했던 경제학자이자 철학자라고 볼 수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기업가란 세상에 존재하는 문제를 이전에 없던 방식으로 해결해 주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지속 가능하도록 해주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거든요. 그래서 한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업가가 많이 드러나야 그 사회가 풍요롭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또 이 막스 베버 같은 사람은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라고 하는 책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가 뭐 천주교하고 이제 개신교에 한참 뭐 저항하던 시절이니까요. 프로테스탄트 저항하고 노력하고 하는 것이 종교적 세계에서만 일어나서는 안 되고 우리의 사회의 현상의 부조리와 관습과 배고픔과 추위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자연에 대한 프로테스탄트를 통해서 부를 만들어내고 그 부를 만들어내는 과정 자체가 종교적 행위하는 것과 똑같은 가치를 가진다. 그래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과정에 프로테스탄트 윤리가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이 두 가지를 합하면 피터 드러커의 철학에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마케팅이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죠. 그러나 두 번째는 혁신이죠. 아무도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모두의 발전과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전에 없던 방식으로 제공해 주는 거예요. 스마트폰 원하지 않았어요. 와, 근데 너무 좋아. 김치냉장고 원하지 않았어요. 너무 좋아. 가인즈 캠퍼스 원하지 않았어요. 너무 좋아. 제가 이야기하는 게 이상하네요. 아무튼 이렇게 같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노베이션과 마케팅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피터 드러커는 경영자의 개인적인 능력보다는 그 기업을 함께 만들어 가고 있는 근로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 명의 탁월한 슈퍼스타보다는 우리 함께 만들어 간다는 과정, 그리고 사회의 구성원인 한 명 한 명이 자신의 삶의 역할을 만들어 가고 인류에게 공헌하도록 도와가는 것, 이것을 기업과 경영자의 어떤 역할로 보고 있습니다. 피터 드러커는 이러한 맥락에서 경영자가 지시하는 것을 실행하는 어떤 도구로 존재했던 육체의 노동자라는 개념을 경영에 참여하고 사회 변화와 고객 가치 창출에 동참하는 지식 노동자라는 개념으로 전환시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직원들은 시키니까 시킨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도 경영자와 함께 동참하면서 세상의 변화와 고객가치 창출에 동참하고 나의 지적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기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인류와 사회에 기여하게 만들어주는 것, 이 관점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지식노동자를 다루면서 피터 드러커는 업무상의 인간관계는 위계질서가 아니라 존경에 기초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노동자는 자신이 사회에 창출하는 가치에 대해서, 사회 혁신에 이바지하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자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일하는 것은 성과 및 자기 실현을 의미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노동자를 성장시킬 수 있는 요소로 피터 드러커는 세 가지 요소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가 피드백해서 성장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 두 번째는 피드백을 포함한 지속적인 학습. 세 번째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조직 차원에서의 업무 구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좀 어떤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십니까? 잠깐 딴 생각하다 들켰는데요. 제가 어떻게 하면, 지금 피드백 해줘야 될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이 피드백이 생산적으로, 이 사람들이 사회에 더 공헌하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피드백이 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었어요. 피드백도 하고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방향도 함께 만들어가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연결을 잘 해줘야 될 텐데. 맞습니다. 우리 경영자들이 항상 갖고 있는 고민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회적 가치를 만들면서도 이 피드백을 통해 지금 성장시키고 동참하게 할 것인가, 그 고민들이 피드백에 담기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피터 드러커는 사회에 기업이 참여하고 사회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야 한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터 드러커가 적은 문장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기업은 사회의 심각한 병폐에 늘 관심을 기울이고 가능하면 그러한 문제를 조직의 공헌과 업적을 위한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라는 것을 뒤집어 보면은 거기에 고객의 니즈가 있는 겁니다. 문제는 뭔가 아프고 힘든 거지 않습니까? 그걸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갈망과 바람이 그 이면에 쌓여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포착한 다음에 문제의 이면에 있는 고객의 니즈를 우리의 사업적인 기회로 전환하십시오. 요 관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기업은 이윤 창출과 고객 가치의 창출뿐만 아니라 동시에 사회적인 책임의 영역까지도 수행할 수 있다는 점, 이게 피터 드러커가 보는 매우 중요한 통찰이 아닐까라고 그러니까 이게 생각합니다. 54년도에 나온 책인데 마이클 포터가 CSR을 이야기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야기하면서 상당 부분은 비즈니스 통해서 번 돈을 좋은 일에 써라라는 관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CSV, 공유가치 이야기가 나오고 최근에는 ESG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미 피터 드러커는 54년도에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문제를 따로 하지 말고 그것 자체가 비즈니스 기회가 되게 하는 것이 경영자의 과업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최근에 나온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산타크로스는 어떻게 마을의 적이 되었나, 이런 책이 있어요. 핵심 내용은 뭐냐면 산타크로스가 온다 그러면 장난감 상점이 장사가 안 돼요. 산타크로스가 온다 그러면 빵집이 장사가 안 돼요. 왜요? 공짜로 돌려버리니까. 어떤 지역의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서 비즈니스를 배제하고 뭐 국가나 비영리단체나 혹은 자선사업가나 나와서 이렇게 도와주는 거 있죠.
구호해주는 거. 지금 아프리카는 엄청난 구호의 시장이지만 자생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그렇게라도 돕는 것이 필요한 일이죠. 탐스주가 1+1 마케팅을 펼쳐서 아르헨티나에 신발 없는 지역에다 신발을 줬지만은 막상 거기에 신발 가게 하시는 분들은 싫어했어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파산까지 갔잖아요. 이제 와비파커는 그 모델을 보면서 여전히 1+1 비즈니스를 합니다만 그 현지에 안경을 만드는 사람들을 키워주고 안경 대리점을 촉진해주고 그 대리점망을 통해서 자신들이 구호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진일보한 것이죠. 그래서 피터 드러커 관점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측면이 54년부터 벌써 따로 하지 말고 그 기업의 본령, 원래의 가진 그 상품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되도록 바꿔가라. 거기에 기회가 있다. 이런 이야기 한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루는 상품과 서비스 그 자체가 사회적인 책임을 수행하는 것이 될 수 그렇죠. 있다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피터 드러커는 이런 사회적 책임의 영역에서 극복해야 하는 과제로 두 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능력과 가치관에 따른 한계, 두 번째는 기업이 갖는 권한의 한계입니다. 사실 기업이 뭐 이렇게 사회적 책임을 수행한다고 하지만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우리의 능력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의 최선을 수행하는 것,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런 능력을 키워나가고 권한도 확대해 가는 것, 이런 의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맥락에서 피터 드러커는 기업 경영을 위한 5가지 질문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아하, 이 얘기 나오네요. 이거는 책 한 권으로 또 따로 나오기도 했어요. 맞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의 사업은 무엇인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고객은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우리가 창출하는 가치는 뭔지, 또는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사회의 병폐는 무엇인지, 그 맥락 안에서 우리의 사업을 정의하는 것.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실제 우리의 물건을 구매하는 고객이 누구인가? 세 번째는 고객은 무엇을 구입하는가입니다. 고객이 무엇을 구입하는가에서 되게 중요한 통찰은 눈으로 보이고 거래의 대상이 되는 그 물건이 아니라 그 이면에 담겨있는 고객의 효용을 주목하라. 고객이 실제로 구매하는 것은 효용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피터 드러커가 책에서 사례로 담는 거는 캐달락의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캐달락은 고급 자동차인데 캐달락의 경쟁사는 뭐 포드나 벤츠가 아니라 밍크코트다라고 합니다. 캐달락의 고객들은 운송수단을 구입하는 게 아니라 지위를 구입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밍크코트를 경쟁 상대로 인식하는 겁니다. 이런 패러다임의 시프트가 이루어지는 거. 이게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앞으로 무엇이 우리의 사업이 될 것인가? 시장의 변화와 사회의 변화를 예측하고 기업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의 사업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가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전환을 만들어 갈 것인지, 우리는 어떠한 무엇이 될 것인지, 그거에 대한 집중. 4번과 5번의 질문이 같이 맞물려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가인지에는 좀 어떻게 적용이 되겠습니까? 저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저기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지금 시점으로 제가 그냥 한번 대답을 해보면 우리의 사업의 정의는 경영자들이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과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주는 업인 것 같아요. 지금 정의해보자면 그런 것 같고, 고객은 언더백 기업의 경영자인 것 같고, 고객은 무엇을 구입하는가? 저 부분이 조금 고민인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how to라기보다는 어떤 에너지, 유능감, 자신감 이런 쪽이 효용 가치가 더 높은 측면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방법론은 그 다음 따라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떤 사업이 될 것인가? 제가 볼 때는 이제 코치, 그리고 파트너, 조력자, 협력자 이런 컨셉이 우리한테 맞는 것 같고, 우리의 사업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아주 그 본질적으로 언더백 기업과 또는 언더 30 이런 영역에 있는 많은 분들의 친구로서 계속 남아있는 것. 그리고 쟤네들은 뭐 구구절절 작은 기업 경영자들을 위해서 애써. 그리고 막 득달같이 뭐 막 애절하게 도시락 싸들고 작은 기업 경영자들을 위해서 함께해. 이렇게 남아있는 것. 그게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케팅과 혁신의 기회 아닐까? 이렇게. 지금 시점에서 그냥 100% 우리가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그거랑은 일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 지금 시점에 제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경영자분들도 이 5가지 질문 앞에서 한번 점검해 보셔도 너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피터 드러커가 얘기하고 있는 어떤 기업의 존재의 목적, 그리고 사회적인 가치의 창출과 기업 가치의 창출 또는 고객 가치의 창출, 기업의 영리 활동, 그리고 우리 직원을 보는 관점, 지식 근로자의 관점, 이게 각각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맥을 같이 하면서 꿰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5가지 질문에 대해서 우리 경영자분들이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기업의 경영자는 어떠해야 하는가? 피터 드러커가 말하는 매니저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시죠. 피터 드러커는 매니저를 의사결정을 하고 지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조직의 성과를 책임지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매니저가 갖는 권한은 명령하는 권한이 아니라 공헌하는 책임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저게 이제 우리가 여러분과 계속 이야기하는 경영자예요. 자기 성과에 자기가 책임을 지는 사람, 공헌의 방향성을 정하는 사람. 요걸 우리가 이제 이그제큐티브 혹은 날리지 워커, 경영자, 매니저 같은 용어로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저기서 피터 드러커가 말한 매니저가 경영자예요.
꼭 사장이다. 이거랑은 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뭐 팀장부터 경영자다, 뭐 본부장부터 배영자 그런 게 아니에요. 직급 여와 상관없이 자기 성과에 자기가 주도적으로 의사결정도 하고 실행도 하고 책임도 지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가 경영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사랑하는 경영자 여러분 했을 때에는 꼭 사장만 의미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명목상 사장이어도 책임을 안 지는 사람도 있어요. 반대로 직장인이어도 한길 연구님처럼 매니저로 일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꼭 돈을 내가 사업자가 됐냐 안 되냐 관점보다는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경영자라는 개념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피터 드러커 관점의 정의입니다. 네. 어떤 직급이나 뭐 직위가 아니라 내가 성과에 책임을 진다는 관점을 가지고 스스로 경영할 수 있는, 자기 경영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 경영자의 역할을 피터 드러커가 정리해 놓았는데 첫 번째는 투입한 자원의 합계보다 큰 것을 만들어내는 것. 그러니까 개개인의 파편화된 어떤 모임이 아니고 조직으로서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경영자다 또는 매니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현재 필요한 것과 미래에 필요한 것을 조화시키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능력, 이걸 경영자의 역할로 꼽고 있습니다. 경영자의 자질은 성실함을 피터 드러커는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실함을 절대시해야만 제대로 된 조직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성실함을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목표 관리 능력, 전체의 맥락 속에서 우리 팀의 성과를 정하고 그 목표를 관리하는 것, 그리고 나 자신부터 시작하는 것.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기보다는 나의 일하는 태도와 나의 성과를 평가하고 스스로 피드백하는 자기 관리 능력을 가지고서 조직의 평가에 책임을 지십시오. 이렇게 피터 드러커는 말하고 있습니다. 피터 드러커는 이제 경영자의 소통에 의사결정과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피터 드러커가 말하는 의사결정의 5가지 원리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제를 명확히 할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냥 어렴풋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미팅은 무엇을 결정하기 위한 미팅입니다. 또는 이 상황이 우리에게 함의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라고 문제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소통하는 것,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대립과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영자라면은 내가 나의 성과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라면 의견 대립을 회피하지 말고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대화를 하는 것을 피하지 않는 것, 이게 중요하고 세 번째는 우리 지식 근로자들과 우리는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면은 결정하는 것. 이거 필요하니까 이거 하십시오라는 어떤 단호함과 결단력. 마지막은 실행을 염두하고 공중에 떠있는 얘기가 아니라 현실적인 우리가 가진 자원에서 실행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하고 결과를 피드백할 것, 이 5가지를 의사결정의 원리로 꼽고 있습니다. 그럼 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까지의 커뮤니케이션은 어떠해야 되겠는가? 피터 드러커는 목표 관리가 곧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목적 있는 대화를 하십시오입니다. 그냥 이런저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목적은 무엇이고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현재 상태는 무엇인가, 목표 중심적인 대화, 목적의식이 있는 대화를 하십시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나의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이 무엇을 기대하는지를 파악하고 그의 내용에 맞춰주는 것, 그의 관점에 맞게 이해해주는 것, 이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요구하는 말을 명확하게 하는 것. 네 번째는 듣는 이가 나의 요구나 나의 생각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것. 다섯 번째는 위아래 막힘없이 상하 좌우 조직 내 모든 곳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자유롭게 흘러갈 수 있는 조직을 만드는 것을 꼽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의사결정의 원리나 커뮤니케이션에 관해서 우리 경영자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 여쭙습니다. 그러니까 경영자 관점에서는 뭐 큰 조직이 있고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고 이런 어떤 그런 관점으로 보시기보다는 1인 사장님이어도 내가 팀장이어도 피터 드러커 관점에서 매니지먼트를 쭉 보면서 앞쪽에서 이야기한 마케팅과 맨 먼저는 기업 이론 이야기를 했죠. 기업가 정신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이야기한 마케팅과 혁신 이야기, 그리고 이제 일을 수행하는 책임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에 커뮤니케이션과 의사결정에 대한 이야기, 이런 흐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을 쭉 깨면서 피터 드러커 관점에서 경영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봤구나 라고 하는 걸 이해하시는데 이 명절을 조금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직원들에게는요, 신입사원이나 실무자급에게는 이 책보다는 성과를 향한 도전이나 프로페셔널의 조건, 피터 드러커의 책입니다만 그런 책을 좀 권해주시고, 이 책은 아마 팀장급 이상 정도랑 같이 스터디하시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피터 드러커는 뭐 운명을 다니한 지가 이제 10여 년 지났는데 아직도 책이 나와요. 그 제자들이 아직도 있어서 그 스승이 한 이야기를 모아가지고 피터 드러커의 이름에 컨펌을 받아가지고 아직도 책이 나오는 그 정도로 뭐 경영에 대해서는 정말 구루다, 구루 중에 구루다, 선생 중에 선생이다, 이렇게 조금 보시면서 경영을 하는 사람이라면 피터 드러커 정도는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책 읽기, 꽃보다 독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책은 피터 드러커의 경영의 실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하고 싶을 때 가인지 캠퍼스.